네, 안녕하십니까. 채널후 곽보현입니다. 4.15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준비한 총선 특집.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역 격전지 이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비즈니스포스트의 이상호 기자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입니다. 네, 총선 격전지로 저희들이 좀 주제를 바꿨습니다. 오늘은 좀 여당 입장에서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좀 얘기해 볼 텐데 어디로 좀 준비를 했나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여야 주요 잠룡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살펴봤던 인물들이 출마한 지역구는 제외하고 최대한 상징성이 있으면서도 접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지역구를 좀 뽑아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동작을, 광진을, 그리고 지방에서는 부산, 진구, 갑 이렇게 세 군데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 그 서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서울 광진을입니다. 광진을에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 미래통합당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맞붙게 됩니다. 간략하게 두 후보 프로필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민정 전 대변인은 1979년생으로 2004년부터 KBS 아나운서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치를 때 대선 캠프에 합류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는 청와대로 들어가 부대변인, 그리고 이제 2019년에는 대변인까지 지냈습니다. 이제 이번 총선에서 출마하기 위해 대변인은 이제 물러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오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1961년생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출신입니다.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각 방송 활동을 통해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높아진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2000년에 한나라당 후보로 강남구 을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요. 2006년과 2010년 두 차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1년 무상급식 찬반 투표를 놓고 자기 시장직을 걸었다가 투표가 무산되면서 이제 서울시장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오 후보는 2016년 총선에서 정계 복귀를 한 차례 노렸었는데요. 그때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종로에서 패배해가지고 정계 복귀가 무산이 됐습니다. 고민정 후보나 또 오세훈 후보나 뭐 여러분들이 좀 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꼽은 이유는 이게 관록과 젊음 이렇게 대결하는 뭐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 두 후보의 나이 차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8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오세훈 후보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전에 보면은 유력한 대선 후보까지 좀 저희들이 거론되고 이랬었던 후보 아닙니까? 정말 그 생각해 보면 거의 연예인급의 그런 연예인 수준의 인기를 누렸던 그런 정치인이고 한데 그래서 이제 보수권에는 보수권의 이제 인물 중에서 대선 후보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좀 꼽히기도 합니다. 반면 그 고민정 후보는 40대 초반으로 굉장히 젊고 사실 이번에 선출직으로 도전한 게 처음 아닙니까? 그런 후보인데 만약 이 고민정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정말 꺾고 여기 이제 그 정계에 진출하게 되면은 정말 말 그대로 화려한 데뷔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 구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사가 된 건가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먼저 민주당의 이번 총선 전략을 큰 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이제 그 뒤를 생각하는 차기 주자 육성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생각해 보면은 이낙연 전 총리 얘기했죠. 그리고 김부겸 의원 얘기했고, 그리고 이광재 전 지사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바로 그 민주당의 지금 전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역구를 열심히 잘하는 건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권역별로 그 지역의 선대위원장을 맡겨서 거기에 이제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차기에 대선 후보로 떠오를 수 있는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행보에 이제 힘을 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사실 좀 엄밀히 얘기하면은 고민정 후보는 뭐 이런 대선 후보 잠룡 뭐 이런 그 주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런데 이제 그런 차기를 노리는 전략이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차기 이제 여성 정치인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여성 중진 다수가 불출마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내 여당 중진 의원들의 이제 공백이 있을 거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박영선, 유은혜, 김현미 뭐 이런 분들이 이번 21대 국회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중진급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분들이 공백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광진울이 과거에
그 추미애 장관의 그 지역구이기도 했는데 요런 그 자리를 바로 이제 고민정 후보가 이제 선택이 된 거죠. 여러 가지 그런 전략에서 짜여진 그런 선택이었다. 뭐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겠네요. 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고민정 후보가 원래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하면 바로 이제 대통령의 입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현재 어느 총선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야당이 정권 심판을 내세운 상황에서 그 반대로서 문재인 정부의 이제 지지세를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상징성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민정 후보가 오래된 그 관록의 그런 여성 중진은 아니지만 대변인으로서 대통령의 입 모든 것을 이제 이해했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서 이제 세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냉정하게 지금 현재 이쪽의 판세는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두 후보의 대결이 성사가 된 뒤에 언론에 나오는 대부분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두 후보는 이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이제 40% 초반 내지는 30% 중후반 지지율로 서로 이제 그 광진을 내 지지세를 양분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총선의 결과에 광진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는데 사실 이 고민정 후보의 이런 전략 이런 것들은 정치권에서 좀 많이 있는 전략들입니다. 뭐냐면은 정치권에서 이제 공격에 들어갈 때 뭐 논쟁이 있을 때 이제 상대방을 좀 공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굉장히 그 높이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큰 상대방을 고릅니다.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해서 정치적 영향이 큰 거물급이 어떤 이제 대응이 나오면은 그와 동시에 자기 자신도 동급으로 올라갑니다. 뭐 이런 전략이 있는데 이거 사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역학관계를 이용하는 거기도 한데 만약 고민정 후보가 오세훈 후보하고 이렇게 대등하게 논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옥신각신하면서 이제 그것이 이슈가 되면은 아마도 고민정 후보가 오세훈과 같은 큰 거물 과 이제 동급이 되는 뭐 이런 효과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 정도로 살펴보고 또 다른 아까 말씀하신 데가 이제 서울의 동작을입니다. 동작을에서 이제 맞붙는 후보도 굉장히 좀 재밌는 것 같은데 여기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동작을에서는 통합당의 이제 나경원 후보에게 민주당의 이수진 후보가 도전을 합니다. 간략하게 이제 프로필을 살펴보면 나경원 후보는 1963년생으로 판사 출신입니다. 1995년부터 판사로 일을 하다가 2002년 대선 때였죠. 그때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대선 캠프에 여성 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제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2004년 총선에서는 이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뒤에 한나라당에서는 최고위원 그리고 당 대변인 등으로 이제 비교적 탄탄대로를 걷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을 했으나 이제 낙선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동작을로 지역구를 옮겨서 지금까지 동작을의 자리를 잡습니다. 이후 이제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래통합당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의 이제 원내대표로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고 뭐 잘 알고 있죠, 나경원 후보는. 근데 상대 그 경쟁 후보로 나온 그 이수진 후보는 어떻습니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후보 역시 이제 판사 출신입니다. 1969년생으로 98년 이제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 지난해까지 계속 이제 판사로 일을 해왔습니다. 판사로 일을 하면서 이제 조두순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한 판결,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제보 등으로 이제 민주당의 영입 인사로 들어와 이제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광진을 동작을 이렇게 두 군데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좀 비슷한 점도 있고 또 좀 약간 느낌이 다른 그런 점도 있는데요. 중진 의원이 있고, 그러니까 오래된 관록이 있는 의원이 있고 여기에 이제 정치 신인이 맞붙는다. 이런 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여기 동작을은 두 후보의 나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고 그리고 또 같은 판사 출신이고 또 같은 여성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 납니다. 신구 대결 뭐 이런 느낌은 좀 강하지 않고 그런데 좀 어떤 것들로 좀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확실히 좀 앞서 살펴봤던 광진을과 좀 비슷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신구 대결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 중진 의원 공백을 메꾼다는 측면도 있고요. 좀 더 도드라진 특징을 살펴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동작을은 두 당의 이제 자존심이 걸린 지역이라는 점을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존심이란 측면에서는 좀 그 얘기가 되네요. 왜냐면은 나경원 후보가 자유한국당 대표를 맡았을 때 그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공격을 했거든요. 정말 말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 격앙되고 그런 단어들을 많이 썼는데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나경원 후보를 반드시 이번에 좀 떨어뜨리고 싶은 그런 그 좀 생각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그 민주당에서 전략적으로
그 패스트트랙 전국대 저기 그 사법개혁안도 있었고 그다음에 선거법 개정안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상대방의 그 원내대표가 바로 나경원 후보였으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심지어는 그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있었으니까 사실 좀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동작을이 2008년 18대 총선부터 계속 보수 쪽이 이제 당선하고 있어서 이쪽을 어떻게 해서든 민주당은 좀 뺏어와야겠다. 뭐 이런 의욕이 넘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실제로 이제 이수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선을 거치지 않고 전략 공천이 됐죠. 전략 공천을 했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좀 나 후보를 잡겠다는 좀 계산이 깔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해찬 당대표가 전에 당의 전략 공천 방침을 놓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소화하겠지만 상대 후보가 강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 대안으로 있을 때 이 조건이 만족되면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건데요. 거기에 비추어 보면 이제 이수진 후보를 전략 공천했다는 거는 그만큼 승산이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상황으로 좀 보면은 나 후보는 좀 비교적 꽃길을 걸으면서 좀 오랫동안 정치계에 있었기 때문에 좀 관록이 좀 붙어 있는 상태고 그러나 이제 이수진 후보는 이제 판사 출신으로 이제 처음 정계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개혁적 성향이 강한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맞붙는 좀 이슈가 다른 이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동작을의 판세는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일단 민주당의 의도가 어느 정도 효과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언론에 공개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두 후보가 30% 중반이나 40% 초반에서 이제 오차 범위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걸로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조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후보가 이제 40% 중후반 내지는 50% 초반, 그리고 나 후보가 30% 중반이나 후반 정도로 오차 범위를 넘어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아직 그 선거가 한 열흘 정도는 좀 남아 있고요. 그 나경원 후보도 좀 한국당의 대표까지 했었으니까 그 여성 중진으로서 좀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쉽게 결과를 예단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작을이 좀 어떻게 갈지 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는데 제가 좀 이번에 좀 짚고 싶은 거는 나경원 후보예요. 나경원 후보가 민주당을 대결로 삼아서 이제 싸우고 있었을 때 정쟁을 벌일 때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 자리에 있었고 또 더 각을 세워서 싸워야 될 그런 뭐 필요성은 좀 인정을 하겠지만 왠지 그 싸우는 모습들이 그 단어를 갖다가 구사하는 모습들이 좀 나경원 후보와 어울리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더 따뜻하고 온화하고 좀 더 이렇게 포용력 있게 그런 국민들을 끌어안는 뭐 이런 캐릭터가 좀 강했었는데 맞지 않게 이렇게 계속 싸움에 전면에 서다 보니까 캐릭터가 좀 이렇게 혼선이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사실 싸움꾼 그러면은 전에 얘기했던 홍준표 전 대표가 정말 잘 싸우지 않습니까? 굉장히 각을 세워서 단어 하나도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성으로 보면은 사실은 저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가 훨씬 더 강하게 있는데 그때 그 나경원 후보가 이제 대표로 있었을 때 본인은 좀 뒤에 빠져 있고 싸움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앞에 내세우고 본인은 좀 이걸 포용하고 끌어안으면서 정계 전체를 좀 아우르는 뭐 이런 역할을 하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뭐 이미 다 지난 일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응으로 나타날지 저희들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얘기는 이 정도로 좀 마치고요.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좀 남쪽으로 내려가서 바로 이제 부산 진구 갑인데 여기에도 이제 묵직한 거물들이 이제 맞붙는 이런 지역 아닙니까? 여기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부산 진구갑에는 민주당에서 김영춘 의원 그리고 통합당에서는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출마를 했습니다. 김영춘 후보는 1962년생으로 이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냈습니다.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할 때 이제 학생운동을 주도하면서 고 전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제 눈에 들어가지고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도동계 이제 막내로 불리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이제 비서관도 지내고 2000년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후보로 서울 광진갑에서 당선이 되면서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2004년에 김부겸 의원 등과 함께 이제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지역구에서 재선에도 성공을 하게 되지만 2008년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잠시 정계를 이제 떠나 있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제 다시 정계에 복귀를 하면서 지역주의 타파를 이제 들고 옵니다. 지역주의 타파를 하겠다면서 이제 부산의 진구갑으로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를 합니다. 첫 도전에서는 실패를 했는데요. 2016년 총선에서는 성공을 해서 현역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지냈고요. 사실 지난 시간에 여권의 이제 잠재적인
대선 후보급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는 좀 다루지 않았지만 사실 좀 김영춘 후보도 그 중에 하나 나중에 그 차기 대선 후보 중에 하나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인 또 그 통합당에서는 또 역시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그런 후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서 후보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서병수 후보는 이제 1952년생으로 가업을 이어서 이제 경영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2000년 이제 해운대구 구청장으로 당선이 되면서 정치를 시작을 합니다. 2002년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됐고요. 이후에 이제 2012년 19대 총선까지 쭉 4차례 국회의원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지방선거에서 이제 부산시장에 당선이 됐고요. 2018년에 이제 부산시장 재선에 도전을 했지만 현재 부산시장이 이제 오거돈 부산시장에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김 후보도 이제 3선 의원 또 그리고 장관 출신이고 이렇게 보면은 두 후보를 비교하면은 3선과 4선의 이제 대결 그리고 전직 장관 또 전직 시장 뭐 이렇게 맞대결이니까 앞에 이제 서울의 케이스는 오래된 그 관록이 있는 그 인물과 이제 신인의 대결이지만 이거는 정말 무게감이 있는 오랜 경륜이 있는 두 후보의 맞대결 뭐 이렇게 좀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부산 진구에서 저희들이 좀 눈여겨볼 것들이 또 어떤 게 있나요? 아무래도 김영춘 후보가 이제 민주당 내 잠룡으로 뽑힐 만큼 이제 거물인 인물인 만큼에 이번 진구갑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당내에서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이제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김 후보도 이미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총선에서 승리하면 다음 대선에 도전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대선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하게 대선의 뜻이 있다. 이걸 밝히고 있네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부산 쪽은 좀 보수 쪽 세가 좀 강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이 되면 지역 구도를 타파하는 그 대구의 그 김부겸 의원과 좀 비슷한 그 케이스라고 좀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 아마도 김 후보가 이번에 또 한 번 그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지역 구도를 타파하는 그런 인물로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후보도 그걸 알고 이 점을 좀 강하게 내세우고 있지 않나요? 앞서 이제 소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계에서 잠시 물러났다가 복귀할 때 이제 김 후보는 직접 지역주의 타파를 들고 왔고요. 이제 부산 진구갑에서도 이제 쉽지 않았습니다. 첫 도전 실패했었고요. 두 번째 당선도 쉽지 않았죠. 간발의 차이로 당선이 됐었는데 그런 만큼 이제 이번 총선에서까지 연속으로 승리를 하게 된다면 확실하게 이제 자신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죠. 지적주의 타파 성과를 이제 확실하게 내세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했으면 모르겠지만 두 번 하면은 정말 지역 구도를 타파하는 그런 좋은 인물이구나. 이게 이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진구갑의 지금 분위기가 좀 어떤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 뭐 대권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김영춘 후보 입장에서는요. 부산이 보수의 색깔이 좀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할 것 같지 않은데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박빙의 그런 승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언론에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들 살펴보면 말 그대로 이제 박빙입니다. 두 후보 모두 30% 중반 내지는 이제 40% 이 정도로 부산 진구갑의 지지율을 이제 양분하고 있습니다. 두 거물들이 대결이 펼쳐지는 부산 진구갑.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시선들이 몰고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데보다도 좀 뜨거운 격전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한번 짚어놓아야 될 게 바로 이제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과거에 여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선거에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이, 뭐 그다음에 전에 뭐 했었는지 이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무조건 선수입니다. 내가 3선이냐 4선이냐 바로 여기에 그만큼 관록이 붙는 거죠. 그 선거에 나가서 승리를 했다는 자체는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 정계의 여러 가지 흐름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지역 구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당선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선수가 쌓이면은 굉장히 유리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선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지역에 남아 있으면은 오히려 선수가 많이 쌓인 게 독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선수로 많이 쌓여서 여러 번 당선이 됐는데 전국적인 인물로 커지지 않으면은 하여튼 너무 오래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좀, 이제 바꿔야 되지 않아? 다른 사람도 좀 기회를 줘야지. 저 사람은 좀 식상한데? 이런 식으로 지역 국민들의 또 마음이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고 그리고 선수를 쌓아가고 전국적인 인물이 되고 이 모든 정치적 영향력 과정들이 그렇게 쉬운 일들만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총선 특집 세 번째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총선 격전지를 이번엔 야당 입장에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여러분 끝까지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